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뭘까? 많은 분들이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다 꿈만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임상 3상, 기술 수출 같은 꿈을 팔다가 적자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깬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62% 폭증하고 시장 예상을 51% 초과 달성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SK바이오팜입니다.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진짜 성장의 시작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엑스코프리. 성분명은 세노바메이트입니다.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흥분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엑스코프리는 이 비정상적인 흥분을 막아 발작을 멈추게 합니다. 보통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제약사, 빅파마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했으니 너네가 팔아라. 대신 계약금이랑 나중에 약 팔리면 로열티를 다오. 이걸 기술 수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약을 팔기가 지옥같이 어렵습니다. 수백 개의 보험사와 병원, 수만 명의 의사를 상대할 거대한 영업망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합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팔겠다. 미국 현지 SK라이프사이언스라는 법인을 세우고 FDA 승인부터 영업, 판매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합니다. 이게 바로 직판 체제입니다. K바이오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3분기 실적을 뜯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701억 원.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첫째,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3분기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만 1722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9%나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엑스코프리 처방이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잘 팔릴까요? 마케팅의 힘입니다. SK바이오팜이 미국에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DTC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DTC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즉 소비자 직접 광고입니다. 쉽게 말해 TV에 대고 엑스코프리라는 약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라고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저 그 약 처방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환자 확보 경쟁 같은 강력한 동기부여도 했습니다. 왜 신규 환자가 중요할까요? 뇌전증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환자가 잘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 환자를 뺏어오는 것보다 처음 진단받은 환자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3분기에 월 평균 1,700명의 새로운 환자가 엑스코프리를 처음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규 환자들이 쌓이고 쌓여서 9월에는 한 달에만 42,000건의 처방이 나갔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쓴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매출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 레버리지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매출은 40% 늘었는데 왜 영업이익은 262%나 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고정비 뽑기입니다. SK바이오팜이 미국에 깔아놓은 직판망, 그 영업사원들 월급, 이건 고정비입니다. 약을 100억 원어치 팔아도 이 돈은 나가고 1,000억 원어치 팔아도 이 돈은 나갑니다. 작년까지는 이 고정비 때문에 이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엑스코프리 매출이 이 고정비를 아득히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약이 하나 더 팔릴 때마다 그 돈이 거의 다 이익으로 남습니다. 엑스코프리의 매출 총이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6.1%입니다. 1,000원짜리 약을 팔면 원가가 39원이라는 뜻입니다. 961원이 남습니다. 고정비를 넘긴 고마진 제품이 팔릴 때 이익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셋째, 기타 수익도 받쳐줬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인 오노약품공업이 일본 식약처에 엑스코프리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SK바이오팜은 계약에 따라 마일스톤이라는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판관비, 즉 판매관리비는 예상보다 적게 썼습니다. 비용 효율화에 성공한 겁니다. 매출은 폭발하고 고정비는 넘었고 비용은 통제했습니다. 이익이 701억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엑스코프리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건 알겠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마법도 시작됐습니다. 99%의 투자자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투자 기회는 디테일 속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주가는 언제 오르는데?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망설이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시장은 지금 SK바이오팜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다음은 뭔데? 너네 엑스코프리 하나만 가지고 뭐하냐? 두 번째 약은 언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1년에 수천억이 드는 비싼 직판망을 깔아놨습니다. 수백 명의 유능한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엑스코프리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같은 의사를 만나는 김에 엑스코프리도 좋고요. 이 약도 처방해보세요라며 두세 개를 팔아야 이 비싼 영업망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두 번째 약을 외부에서 사오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중추신경계 질환약의 판권을 사와서 엑스코프리와 함께 미국에서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두 번째 약 발표가 원래 2025년 안에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2026년에나 가시화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SK바이오팜의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약도 없이 엑스코프리 하나만으로 괜찮겠어? 라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 의심에 대한 반론도 강력합니다. 첫째, 엑스코프리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엑스코프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은 부분 발작 환자에게만 처방됩니다. 그런데 곧 더 심각한 유형의 뇌전증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엑스코프리는 뇌의 일부에서 시작되는 발작만 치료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중에는 처음부터 뇌 전체가 동시에 발작하는 훨씬 심각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PGTC라고 부르는데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온몸이 경직되며 쓰러지는 가장 무서운 유형입니다. 이 PGTC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오는 12월 미국 뇌전증학회에서 이 상세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만약 이게 승인되면은 엑스코프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둘째, 제형이 추가됩니다. 지금 엑스코프리는 알약입니다. 이걸 현타액, 즉 물약 형태로도 개발 중입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소아 환자나 특정 노인 환자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타액 제형도 연내에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장이 넓어집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 일본에서 이 약 팔아도 되겠냐는 최종 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도 이미 신청을 다 끝냈습니다. 2026년부터는 아시아 3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과 로열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 SK바이오팜은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도 준비 중입니다. 방사능 물질을 암세포에만 정확히 보내 파괴하는 RPT라는 신기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입니다. 올해 안에 첫 임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엑스코프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동안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이해되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SK바이오팜은 더 이상 꿈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약의 지연. 이 뉴스가 공식화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본질은 엑스코프리라는 강력한 ATM이 있습니다. 이 ATM이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 레버리지라는 터보 엔진을 달고 더 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계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입니다. 투자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12월 미국 뇌전증학회의 PGTC 데이터 발표를 모멘텀으로 봅니다. 두 번째 약의 지연 뉴스는 악재로 판단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두 번째 약의 지연 같은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걸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엑스코프리의 본질적인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 기업 함께 파헤쳐보니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뜯어보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바이오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FDA나 중요한 바이오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언론 헤드라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